네, 확률통계 버전 4 이원우입니다. 네, 확률통계 수능 기출문제, 이 수능의 기출문제만이 아니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8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4년도 9월 모의고사 30번,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라. 비교적 간단하죠? 네. A는 B보다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거나 같고 D는 C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조건. 어찌 보면 상당히 평이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네. 두 번째, A 곱하기 D는 홀수이고 B 더하기 C는 짝수이다. 그것이 나조건. 그렇게 일반적인 가조건보다는 나조건이 조금 더 당연히 조금 스페시픽하다고 그럴까?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우선 A, D는 둘 다 뭐야? 홀수네. 홀수라는 이야기네.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A와 D는 둘 다 모두 홀수다. B 더하기 C가 짝수다. 이것도 비교적 다른 조건보다는 좀 쉬운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D 또 B, C 이런 묶음들을 볼 때 이거 홀수다. 홀수다. 그렇죠? 홀수고 B, C는 홀수일 수가 있어. 홀수 더하기 홀수는 아이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예, 당연히 뭐예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예, 홀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와 홀수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또 B 더하기 C가 짝수인 경우는 B와 C가 둘 다 짝수일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A, B, C, D가 몽땅 홀수이거나 또는 A, D는 홀수이고 B, C는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응? 두 가지. A, B, C, D에 대한 홀수냐 짝수냐의 문제에서 이런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 A, B,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죠. 홀수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겠어요? 네. 두 번째 경우는 A, D는 홀수. 또 B, C는 짝수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의 조건에 맞추어서 뭐를 가지고 A, B, C, D의 순서가 이렇게 되게끔 자연수 되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성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거 먼저 이제 홀수를 볼까요? 홀수가 뭐가 홀수입니까? 13 이하까지. 1, 3, 5, 7, 9, 11, 13이 7개가 홀수야. 그렇죠? 네. 이 7개 홀수 중 조건 가 저 순서를 만족시키는 네. A, B, C, D의 순서성. 그렇죠? 개수는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되는 겁니다.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택하는 경우.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4. 10 컨비네이션 4는
10, 9, 8, 7, 6 팩토리얼 지워지고 4 팩토리얼 4, 3, 2, 1로 나눠야죠. 그러면 뭐 이거 쉽네. 예? 이거 지워지고 여기 3 남고 3 지워지고 그렇게 되면 210까지 210까지 쉽죠? 네. 30번 기존에 우리 킬러 문항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나오기 전에 30번 문제가 갖고 있는 그 중압감, 어려움, 복잡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자, 두 번째 AD는 홀수이고 BC는 짝수인 경우를 이제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물론 조건 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D는 뭐 13보다 작거나 같다. 어? 그리고 BC는 짝수. 그 짝수가 뭐가 있어? 2, 4, 6, 8, 10, 12. 이게 짝수야. 6개 짝수. 그런데 이 순서, 조건 가를 보니까 예, A, D는 홀수예요. 근데 홀수하고 짝수하고는 엄밀히 다른 거죠. 그래서 홀수 만약에 1이라고 그런다면 예, B는 A보다 큰 거야. 그리고 C 또 D 제일 큰 수, 홀수는 제일 큰 짝수 12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조건 가를 살피고 있는데 여기 등호가 빠질 수밖에 없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홀수 짝수가 나올 경우에 우리는 무슨 EA 프라임 그래서 짝수로 표현을 하고 그죠? 홀수는 예를 들면 EA 프라임 더하기 1로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거는 뭐 몇 번씩 나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 EA를 곱해서 짝수 홀수 이야기할 수가 지금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프라임을 A 더하기 1로 해. 요 A 더하기 1로 한다고. 그러면 요 등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가 됐으니까. 어? A는 지금 홀수야. 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짝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붙겠다. 등호를 붙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무슨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D 프라임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D는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D는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D 빼기 1 하면은 D 프라임은 짝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러면 이렇게 으로 치환을 하면 A 프라임 짝수 그리고 A 프라임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데 A가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A 프라임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리고 어, D 프라임은 역시 짝수. 그리고 D 프라임은 12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서 1을 빼니까 이렇게 치환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렇게 치환한다는 게 사실은. 뭐를 맞추기 위해서 치환한 거예요? 조건 가에 있는 저 등호를 맞추려고 이렇게 치환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새로이 배우면 돼. 그러면 이제 A 프라임, B,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건이 가라는 이 조건 그러니까 AD가 홀수이고 BC가 짝수인 경우에 우리 가조건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거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다. 왜냐? 여기 등호가 있는데 여기 등호가 있으면 좋겠는데 등호가 없잖아. A와 B 사이, C와 D 사이에. 그래서 이런 테크닉
활용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제 이 조건을 가조건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프라임, B, C, D 프라임이 이렇게 등호를 낀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A 프라임, B, C, D 프라임의 순서상은 뭡니까? A 프라임, B, C, D 프라임의 순서상 개수는 어떻게 돼? 예? 6개 중에, 여기 다 짝수야. 6개 짝수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 그래서 9, C, 4. 그러면 9, 8, 7, 6, 5 팩토리얼 지워지고 4, 3, 2.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서 2. 14, 9 곱하기 14네. 네? 9 곱하기 14. 126. 210까지. 예. 그래서 답은 210 더하기 126, 336. 물론 30분이니까 주관식 문제죠. 그렇게 다른 해, 다른 연도의 모의고사든 수능시험이든 다른 어떤 평가시험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 정도 문제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러나 여지껏 소위 킬러 문제라는 것들은 너무 비틀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정말 알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그런 유형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건 다들 아마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아까 2번 강조한 이런 식으로 치환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27번 문제. 이거는 이제 27번 문제는 3점 문제로 출제가 모의고사에 3점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 이것도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집합 1, 2, 3, 4에서 1, 2, 3, 4 x에서 y로 1, 2, 3, 4, 5, 6, 7 y로 가는 함수. 무슨 함수? 1대1 함수야. f 1대1 함수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쉽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여기 x의 값이 y의 값에 하나만 물론 하나만 가는데 중복해서 y의 두 값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이야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 함수의 개수는 7, 4개 7개 중에서 여기에 1, 2, 3, 4가 있죠.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퍼뮤테이션입니다. 7, 6, 5, 4 곱한 거. 이게 이제 1대1 함수. 이 집합 x와 y,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전체 개수가 된다. 근데 조건이 이제 조금 물론 쉽죠. F2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2여야 돼. 2는 그렇게 2로만 가야 돼. 그리고 나 F1, F2, F3, F4는 4의 배수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 F2는 무조건 2라면 2 곱하기 F1, F3, F4는 4의 배수라는 이야기. 4의 배수. 네. 그러면 이게 4의 배수가 되려면 F1, F3, F4 중 적어도 한 개가 4 또는 6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2는 2야. 그래서 2는 갈 수가 없어. 1, F1, F3, F4 중 적어도 하나가 4 또는 6의 값을 가지면 돼. 예? 자, 이 이야기는 4를 갖는 경우.
4인 경우죠. 둘째, 6인 경우. 네, 6의 값을 갖는 경우. 셋째, 4와 6을 갖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죠? 여기 이제 2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2는 뭐라고? 2로 가는 땡, 끝이야. 예. 나머지. 나머지라는 거는 1, 3, 4가 문제인데, 적어도 한 개가 4 또는 6, 4 또는 6으로 가야 돼. 예? 1, 3, 4가 4 또는 6으로 가야만, 조건 나가 만족된다 이거죠. 그죠? 4를 갖는 경우, 4를 갖는 경우, 6을 갖는 경우, 4와 6을 갖는 경우. 전부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 꽤 복잡한 것 같아. 꽤 복잡한 것 같고, 이건 뭐지? 할 때 뭐를? 6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6건은 뭐라고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아, 6건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의 경우에 대한 6건은 뭐예요? 4와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4도 없고 6도 없는 경우가 이 조건에 6건에 해당된다 이것이. 자, 그러면 F2는 2 고정이고, 그렇죠? F1, F3, F4 요 세 개가 4,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뭐야? 1, 2는 없어요. 여기 이미 먹었기 때문에. 1, 3, 5, 7을 취하는, 갖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문제 쉽죠? 네? 말하자면 이쪽 치역이 1, 3, 5, 7 4개, 여기 1, 3, 4에 대한 값이 1, 3, 5, 7개 있으니까 뭐야?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고르는 거야. 그래서 4, 3, 2, 6, 4, 24. 이게 6건의 경우의 수야. 그럼 6건이라는 건 뭐야? 어떤 거에서 뭘 빼려고 6건을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말하자면 4의 배수인 경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 경우는 뭡니까? 6건의 개수는 어디서부터 빼는 거야? F1, F3, F4가 1, 3, 4, 5, 6, 7에 대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로부터 6건의 개수를 제외해야 한다. 그렇죠? 어디서 해당 구하고자 했던 것이 1, 3, 4에 대한 함수값이 전체 2는 들어가면 안 되고 1, 3, 4, 5, 6, 7의 대응함수의 개수에서 지금 나에 대한 6건, 나에 대한 6건이 지금 개수가 24개 나왔어. 그걸 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6, P, 3, 6, 3, 퍼뮤테이션 3, 6, 5, 4, 120으로부터 빼야 된단 말이야. 120 빼기 2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96개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확률은
예, 답은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 7654 분의 96. 96. 예. 그 4로 나누면 8, 16, 4, 24. 이거 지워지고 24, 76, 5. 그러면 6으로 나누면 여기 4만 남고 35분의 4가 답입니다. 3점짜리지만 역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쉽진 않아.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조건이 두 개밖에 없고 이건 아주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스트릭트하다고 할까? 아주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F2는 2로 한 자리로 간다.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대입을 해 놓으니까 1, F1, F3, F4의 곱이 4의 배수이다. 이것이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요게 2 곱하기 요것이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이제 뭐 2만 들어가도 되잖아. 요거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1, 3, 5의 함수값이 4 또는 6이면 된다. 그래서 4인 경우, 6인 경우, 4, 6을 갖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복잡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여사건 문제 아닐까? 여사건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여사건이요. 지금 24년도 모의고사에 최소 2개 나왔습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여사건을 뭐 구하라가 아니라 여사건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야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뭐 24년도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좀 뭐 대체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면 24년도 9월 모의고사 28번 같은 것은 다른 형태로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28번 한번 볼까요? 이거 28번 다른 형태로 x바 나오는 거 x바 두 개의 뭐 평균을 x바라 할까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해설한 방법으로 풀게 되면 매우 쉽게 푼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네. 24년도 6월, 9월 모의고사 4문제씩 8문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